강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시간에 나오시기 힘드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발대기하고 강민도령을 봤는데 발대기 영상 만들기 있어서 못 본 게 있어서 짧습니다. 2분밖에 안 돼요. 발대기는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치시면 상당히 많이 떠요. 그 무대에도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큰 그知명도 있는 배우들이 나와서 했는데 몇 번을 봐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영상은 별로 없어요. 그 오래되고 10년, 15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지금하고 감각이 달라졌는지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다른 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나올 만도 한데 옛날에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지 그 이후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발대기하고 이런 것들은 만화도 나오고 웹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나와주길 바라고 요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대표적인 발대기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잠깐만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화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씩들 하셨는데 못 오신 분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씩만 짧게 멘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진도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조금 그 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 작품이어서 조금 이렇게 완숙하지는 못해요. 보십시오. 되게 이쁩니다. 예, 제가 이것도 이거 아니죠. 이거는 게임이에요. 네. 거의 당황스러워. 이게 이거 아닌데. 애라고 지금 있죠? 코로나가 저도 항상 이렇게 저쪽자를 가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던지고 그럼 가는 거죠. 나는 진짜 잠겼죠. 그래서 안정이라고 그냥 그랬어요. 저도 아침 일어나면 그지 부어 나도 세 장만 줘요. 잠깐 이거 맞죠? 이거 맞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X 하셔야 돼요. 액세스? 위에 X. 맨 위칸이요. 이거? 아니요. 마주한 옛날 모소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딸만 6을 낳은 왕이 있었어요. 이거. 오늘은 7번째 아이가 태어난 날이라서 화면이 이게 아니죠. 아들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작은가? 또 딸이래.
그걸 당장 내어다 버려라. 지금 당장. 가리게. 아이는 힘든 여정의 끝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귀여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시간이 흘러서 바리가 잊혀질 때쯤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승에서 생명수를 구해와야 했어요. 빨래들이 키워놔도 소용이 없구나. 6시나 되는 게 하나도 안 가겠다 하니. 아이고, 좋네. 여섯 공주가 다들 저승에 안 간다고 했나봐요. 불쌍한 왕. 그래, 그 아이가 있었어. 여봐라, 버렸던 아이, 그 아이를 찾아 그것을 저승으로 보내거라. 싫습니다. 가거라, 싫습니다. 가거라, 싫습니다. 가거라. 나를 버린 내 아비를 내 아비라 할 수 있나? 생명수를 내어 이주나. 당신 내 아비가 왔소. 바리데기는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낳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자 저승에 가기로 했어요. 여기가 저승인가? 어리석은 아이였구나. 자기를 버린 아비를 살리려고 저승까지 오다니. 날 비록 기르진 않았으나 낳아주는 애 어찌 저버리리요. 생명수를 주십시오. 네 애비는 널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면 돌아가게 해주마. 주십시오. 생명수를. 그렇다면 나와 결혼을 해주는 사그로 생명수를 주마.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바리 공주는 연마대왕과 결혼하고 생명수를 얻었군요. 그런데 어쩌죠? 이미 왕은 죽어버렸는데. 이대로 헛고생만 할까요? 아이고 아버지, 바리가 왔습니다. 생명수를 구해왔어요. 바리 공주는 아버지를 살리고 하늘로 올라가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무신이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아쉽습니다만 좀 아쉬우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영상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아마 감각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좋게 생각하시고 한번 둘러보시죠. 그 발해대기에서 압권이었던 거는 부장승이 보통 서울 본에서는 무시무시한 계획으로 나타나는데 저기 동해안본이라는 데서는 그 동자승 그 부장승하고 연애를 하고 거기서 애를 낳고 그리고 같이 돌아오는 버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좀 다르기도 해요. 발해대기가 서울하고 동해안 등등 버전이 있는데 동해안 버전에서는 부장승이라고 하지 않고 동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본과는 달리 부장승과 애들과 같이 돌아오는 서울본과는 달리 그 동해안본에서는 동자승은 동수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이 돌아오지 않고 다시 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100년 동안을 그 벌을 받아서 거기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애를 낳으면 30년으로 감형이 되니까 그러고 있는 타에 이제 발해대기가 나타났던 거죠.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자인 거죠. 그래서 애 낳고 행복하게 그다음에 그 약수와 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살리는 장면이 남달랐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는요. 조금 좀 그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하자니 우리 주제하고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좀 여기 있는 거는 빼내고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프린트물을 3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프린트물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황천훈시 이겁니다. 이건데 버전이 많아서 이름이 좀 달리 불려요. 사마디본풀이, 맹간본이라고도 하고요. 장자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따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는 장자풀입니다. 황천훈시는 이제 읽어오셨을 테고 황천훈시하고 사마디본풀이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이 둘의 장자풀이와의 차이점을 볼 건데요. 장자풀이는 반드시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데 이 책에는 없어요. 제가 딱히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온 건 아니고 요 신동훈 교수가 먼저 요거보다 바로 앞서서 지은 책에 장자풀이가 소개되어 있어서 여기다 또 시키는 좀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장자풀이는 보고 가야 됩니다. 보는 김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죽음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것들이 2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저 세상 도란성비하고 이 세상의 청정각시라고 하는 건데 이것 역시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관련해서는 떼고 갈 수 없는, 버리고 갈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식이 낳은 아들은 꼭 신화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설화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는 김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 프린트가 별로 좋지 않고 내용도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요, 코카라고 KOCCA 이 프린트물에 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손자의 프린트물에 맨 뒤에 그게 있는데 KOCCA 여기 들어가시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일로 들어가세요. 정부에서 관할하는 단체이고 성실성에 따라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좀 그 성의가 좀 부족한 듯한데 할 수 없어서 제가 또 다시 요약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볼 거고요. 또 하나 가문장하기는 우리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긴 하는 건데 워낙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고 그래서 가문장하기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화를 공부하는데 가문 다 공부해놓고 가문장하기 나 안 했어 그러면은 무슨 신화 공부한 거야 그럴까봐 겁이 나서 가문장하기는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 진도표를 나눠드렸는데 진도표대로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까먹어서 아예 추석 주킹들에서 6번째 수업에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 그 다음에 성주풀이, 문전본풀이. 문전본풀이는
성조풀이 칠성풀이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해야 되는데 이 세경분풀이가 되게 길어요. 그 보통 책에 2개, 3개가 섞여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청비라는 여인에 대한 건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청비. 그 다음에 성조풀이, 문조풀이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고 이 상태로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을 겁니다. 남으면 얘기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7, 8, 9는 3개 신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죠. 뭐 돌아가면서. 지금 읽을 시간을 따로 드리긴 그렇고. 그렇죠?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내용을 파악할 테니까 전반부 정도 뭐 시간 들여서 시간 충분하니까 전반부 정도 들여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으시고 한 20분 정도 이상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자풀이하고 이런 것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수업을 그럴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여기 이거 하나 있는 거 같아요. 3개 다. 3개가 3개는 하나. 지난 시간에 잠깐 한 20-30분 정도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말씩 했습니다. 혹시 어떠신지. 지난 시간에 근데 빠지셔서 아마 읽기가 쉽지 않으시겠는데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서운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마이크가 온 것 같아요. 우선은 맞습니다. 저는 수업 태도가 출석률이 불량해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양념식으로 이와 동떨어진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분 내지 5분만 타이 쉬는 것 같아요. 오늘 문 대통령이 북한을 가시는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싶다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판문점에서 미군 소속으로 해가지고 제가 타자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하고 북한하고 회담할 때 우리 사람들은 배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있어가지고 타자를 쳤습니다. 회담 내용.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이제 영리하고 미군을 제압할 정도로 머리가 영리하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문 대통령이 가시는데 좋은 성과를 가져오실 기회를 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곧 이제 7학년이 돼가는데 저는 제일 행복한 게 책 읽고 여행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간간히 시간 날 때는 이렇게 요즘 강의 들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강의.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10월 달에 제가 이 앞전에 우리가 다산 선생과 공부를 했는데 저는 다산 선생보다도 그 위에 소남 정약전 선생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좀 떠드는 형이고 소남 선생은 조용한 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방문하는 곳은 산청의 남명 조식 선생의 이제 그 매력을 갑니다. 그런데 남명 조식 선생은 이황 선생과 똑같은 분이었는데 이황 선생은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셨고 물론 야인과 같았지만 남명 선생이 일절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아주 조용하게 후인들하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게 조금 과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섬 같은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당이 있습니다. 당. 바다에 어부들이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많이 죽고 그러죠. 또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질서하게 사모님이 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제를 지내고 구슬하고 그러는 과정에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존을 별로 안 해요.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 3군데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걸 지금도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전설 같은 거 얘기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인데 가끔은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신성한 공간을 외지에 와가지고 그냥
밖에 함부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그걸 초원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은 섬 같은 데는 지금 청산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그냥 이 돌에다 쌓아놓고 이렇게 초를 이렇게 입힙니다. 그걸 한번 보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도 그 실제로 지금 한 곳은 없어요. 없고 그 상태만 유지해 놓은 곳이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이 우리 신화하고 전설하고 야담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취미 생활을 얘기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자랑 비슷하게 돼요. 같이 동기감을 느끼고 같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으면 아 좋다 하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 사람 자기 친구 자기 자랑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 수업이 좀 불량한 것도 제가 주중에는 가끔 일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종종 뵙도록 노력하고 공부를 그래도 어차피 여기 강의를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적합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행설수도 죄송합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저쪽 카메라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고개를 조금 돌리시면 됩니다. 출입구 쪽에 그럼 카메라가 조금 옆모습이라도 따라갈 겁니다. 네, 정상지 선생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니. 저는 신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조금 관점을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도 조금은 무속적으로만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이게 만들어졌나를 좀 말씀을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 관점에서 좀 보게 되는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뭐 계급이 나눠지고 위정자들이 정치에 필요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신화들도 있었고 또 살다 보니까 또 만들어집니다. 뭐 현대에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신화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도 신화가 필요했던 거고 신화가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필요성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내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계속 보면서 이제 죽음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선조들이 조금은 친근하게 해갔던 필요성들이 죽음에 대한 위로와 안도감이 필요해서 그 허웅아기 같은 경우에는 저성으로 출퇴근을 지금 우리 워킹맘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낮에 갔다가 밤에 퇴근하는 식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친근감이 필요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입견이 무속에 좀 많아. 신화 그러면 무속하고 많이 연결되고 조금은 이렇게 좀 다른 선입견이 있었는데 배우면서 필요성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 저 신화는 왜 만들어졌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찾게 되고 그 재미는 좀 있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 내서 강의 한번 해주셔도 제가 좀 10번 하기도 힘든데 해주시면 여정이 있겠네요. 예, 또 옆에 두 상황으로 한번 김태걸처럼 예, 신대원장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의 얘기와 연관돼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일단 신이라고 했을 때 임금과 신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적 사고의 영역에서 신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로서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서구적 사상의 영향으로 그런 식의 멀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우리 신화를 통해서 보면 그 인간이 곧 신이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인간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그 저하되면서 그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우리한테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지만 사실 그 한 세기 전만 해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친숙한, 그러니까 언제 그 다가올지 모르는 그 삶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 신화를 보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몇 번 말씀 듣고도 벌써 혹시 다른 분 또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배우는데 일본한테 들어오고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게 그 신이 그 많이 있다는 거. 기독교도 그 중에 일부 신,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거, 신의 일부인 거, 그런 것들이 좀 부러워요. 우리는 너무 유엔신이 그 들어와 있어서 조금 이런 공부할 때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서 선생님.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242쪽, 우리 교재, 우리가 뜯기 전에 242쪽 좀 잠깐 봐주세요. 읽어보셨겠지만은. 제가 한번 읽을까요? 황천운 신화는 안경도 한옥집 안에서 전해온 시가로 혼시굿이라고도 한다 했다. 이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상념의 신을 향해 이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불렀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신화로 제주도의 사마니 보풀이 또는 맹감번, 호남 충청 지방의 장자풀이가 있다. 죽을 운명에 있던 사람이 저승사자를 잘 대접해서 죽음을 면한다는 내용은 공통적이지만 인물과 사건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장자풀이의 주인공은 성질이 인색했던 장자로서 해골을 모시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제주도 신화 사마니 보풀이는 백골을 모셔서 부자가 되고 죽음을 면한다는 내용이 황천홍시와 비슷해서 눈길을 끈다. 예, 오늘 공부할 게 그렇습니다. 황천홍시하고 사마니 보풀이에는 그 유골을 모셔다가 복을 받는 얘기고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모시고 그래서 복을 받는 얘기고요. 조상 모시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조상 모셔서 아직도 절하잖아요. 저도 일주일 전에 가서 어머님한테 가서 성묘도 하고 어머니 덕분에 별 사고 없이 잘 인문학 수업 강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래 더 열심히 해라. 그런데 네, 어머니 보살핌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아유,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5년 난 매개 살리고 지금 45년째 제 그 성묘 와서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이게 그 망목굿이라고 하는 데서 망목굿 이게 그 명칭이 다른 것 같아요. 진호기기, 망목굿, 시황굿, 노구굿, 식기굿이 지역에 따라 다른 건데 이상에다 저승에 가는 사람들의 넋을 위로해주는 굿이랍니다. 주로 이 황천혼시하고 혼시굿, 그 다음에 이 또 뭐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요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이 안에 이 굿 안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승에 잘 가서 이승에서 고생했고 저승에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청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거부터 할까요? 돌아가면서 또 읽으실까요? 저 세상 도랑성비하고 이 세상의 총경각시 한번 볼까요?
어느 파트에서 한번 시작을 좀 해주시죠. 앞에서 한번 쭉쭉 읽어주시죠. 네, 그러실래요? 네. 저 세상의 도랑선비, 이 세상의 청정갑시. 여기 이승과 저승의 문제를,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신화가 있다.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노래다. 누구보다 일찍 민간 신화 체록에 나서서 귀중한 자료를 남긴 손진태 선생이 1926년에 한남 흥원군에서 체록한 서사무가다 김근성 구연 손진태 편 조선 신가 6편 평토문화사 1930년 수록. 이 신가는 죽은 이를 위한 의뢰인 망국굿에서 구성되던 것으로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야기 주인공은 남편을 저승으로 보내고 홀로 남은 아내이다. 그녀는 남편과 재회하려고 갖가지 모진 정성을 다 바친다. 과연 그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졌을까? 청정각시의 아버지는 파독 중군 황첨사이고 어머니는 구토 부인이었다. 어느 날 청정각시는 어떤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신랑은 도랑선비라는 이였다. 신랑은 성대한 훈수와 많은 하인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신부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대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내려짚는 것 같았다. 그는 혼례식을 겨우 마치고 큰 상을 받았으나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자리에 들어누웠다. 말을 걸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제가 양반의 자식일지라도 저리 무례할 수가 있나. 밤이 되자 신랑이 입을 열더니 색시를 보게 해달라고 했다. 신부 어머니는 딸을 고이 단장시켜서 신방에 들여보냈다. 하지만 신랑은 여전히 그들을 못 본 채하고 누워만 있었다. 신부는 돌아앉았고 장모는 배알이 나서 신방을 나가며 화를 냈다. 아무리 양반의 자식인들 이런 법이 있을까 보냐. 거기까지 할게요. 다음 네. 네,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청정각시가 한참을 앉아 있을 적에 신랑이 말했다. 각시님 손을 빌려주시오. 각시가 손을 내밀자 신랑은 색시의 손을 잡고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까 대문을 들어오려고 할 때 이상한 일이 있어서 한참 동안 정신이 혼미하였어. 하지만 때때로 정신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신부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다. 신부 부모가 깜짝 놀라서 곧바로 큰 무당을 불러서 점을 쳤더니 무당이 말을 했다. 혼수 가운데 부정한 삼색 체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부 혼수를 다 태워버리면 나을 것입니다. 신부집에서 혼수를 태워버리자 신랑의 병은 조금 차도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혼미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밤중이 되자 신랑은 타고 온 말을 내어달라고 하더니 데리고 온 하인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신부 집에서 울며 불며 말릴 적에 신랑이 신부에게 말했다. 내일 한낮에 저 너머 불칠고개로 단발한 놈이 넘어오면 내가 죽인 줄 아시오. 그러면서 신랑은 대모 살짝미리를 신부에게 정표로 주었다. 색시는 신랑한테 옥지안을 주면서 통복을 했다. 신랑이 떠난 뒤 신부는 신방 차림과 첫날 밤 이부자리를 그대로 놔둔 채로 정화수를 빌어다가 신랑이 무사하기를 지성껏 빌었다. 신부의 기도는 이튿날 낮까지 계속되었다. 한낮이 되도록 단발한 사람이 보이지 않더니 밤이 되자 단발한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서 신랑의 부고를 전했다. 신부 집에서는 한꺼번에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해서 산천을 울렸다. 네, 거기까지 할까요? 신랑이 이른 청정각시는 검은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시댁으로 간 뒤 사흘 동안 물만 마시면서 피울었다. 사흘 만에 신랑은 신체를 매장하고 난 뒤에도 각시는 다시 밤낮으로 울기만 했다. 그 울음소리는 하늘의 옥황상제 앞에까지 이르렀다. 지금껏 이렇게 처량한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조사해 올려라. 명을 받은 황금상 성인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가 길 위에 쌍대문 집이 있고 길 아래에 애대문 집이 있는 곳에서 석자 새치 검은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슬피 우는 여자를 찾아냈다. 황금사원 성인이 스님 모습으로 변해 문 앞에서 동량을 차가자 각시가 거슴발라 나와 땅에 엎드리며 말했다. 동량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말로 달라면 말로 드리고 대로 달라면 대로 드리겠습니다. 성인님, 아무쪼록 우리 남편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각시가 2번, 3번 땅에 엎드려서 애걸하자 스님이 뒷받침 대박을 내어주며 말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한스러워 길어 묘 앞으로 가서 첫날밤 이부자리를 거기서 펴고 첫날밤 입던 옷을 입고 혼자서 사흘간 기도를 하시오. 각시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흘간 묘 앞에서 기도를 계속했다. 하얀 살바른 남편의 모습이 나타나다 각시가 너무 좋아서 남편 손을 잡으려던 남편이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인간과 다른데 어찌 이러고. 그 말과 함께 남편이 사라지자 각시는 소리를 높여 스님을 불렀다. 어디서 오는지 스님이 나타나자 각시는 다시 스님 앞에 엎드려서 남편과 또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했다. 그대의 머리를 하나씩 뽑아서 3,000발 3,000마디가 되게 놓고는 꼬아 안내산 금상절에 가서 한 끝은 법당에 걸고 또 한 끝은 공중에 걸고 두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그 줄에 손바닥을 꿰은 다음 3천 동료가 힘을 다해 올려 훑고 내려붙어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면 만날 수 있으리라. 그러자 각시는 그 말대로 했다. 피가 뇌물처럼 흘려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눈 남편이 다시 나타났다. 낭자가 소리를 내고 남편을 안고 자 할 때 남편 모습이 다시 사라졌다. 각시가 절망을 통과하면서 스님을 부르자 스님이 나타나서 말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싶거든 참깨 단말 들깨 단말 아주까리 단말 기름을 짜서 그 기름 손에 적셔 찍어 말리고 해서 기름을 없어지거든 10손가락에 불을 붙여 그 불로 붙여진 앞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리라. 각시는 다시 스님이 시킨 대로 했다. 10손가락 피피 소리를 내면서 탔다. 그래도 각시는 아픈 일도 모르고 그 불로 붙여진 앞에서 발언을 했다. 염라대왕의 금상절에 불이 난 줄 알고 도량선비를 시켜서 불을 끄고 오라 하여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다. 하지만 청정각시가 남편을 안으려 하자 남편은 다시 사라져버렸다. 각시가 다시 스님 불러서 애걸하자 스님이 말했다. 그러면 안내산 금상절에 가는 길을 아무 기구 없이 이쪽으로 닦으면 만날 수 있으리라. 각시는 타고 남은 손가락으로 풀을 뽑고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면서 길을 닦기 시작했다. 고개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각시는 피로 여쳐 현절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인적 없는 산중에 홀로 누워있었다. 각시는 무서움도 잊고서 다시 길을 닦기 시작했다. 흙을 고르고 불과 돌을 걷어 치웠다. 각시가 무심히 고개 밑을 보니 거기서 폴입선 소년 하나가 길을 닦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서로 가까워져 살펴보니까 틀리운 도랑선비였다. 각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모른 체 하고 있다가 근처에 오면 꼭 안고서 놓치지 않으리라. 기회를 엿보던 각시가 남편을 꼭 껴안자 남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남녀가 유별한데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하던 남자가 자세히 보니까 첫날밤에서 온 자기 아내가 분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해서 염라왕이 나한테 이 부계에서 길을 닦아 했소. 이 길이 다 되면 부처님 덕으로 인간 세상에 재생할 것이라 했지요. 이제 길이 다 되었으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둘은 손을 마주잡고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가게 되었다. 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는데 위태해 보였다. 도랑선비가 말했다. 이것은 약한 다리니 그대가 먼저 건너시오. 나는 뒤에 건너가겠소. 둘은 서로 사양하다가 각시가 먼저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 각시가 다리를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자 후련 북쪽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면서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도랑선비를 휘감아 다리 아래 물속으로 쳐넣었다. 낭자가 실신할 지경이 되어 비명을 지르자 도랑선비가 물속에서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나와 함께 살려거든 집에 돌아가서 석자, 새치, 명주시를 조상님이 심은 향나무에 한 끝을 걸고 한 끝은 내 목에 걸고 죽으시오. 죽어 저승에서라야 우리 둘이 잘 살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죽인 죄로 이렇게 되었소. 각시는 비로소 죽는 법을 깨달아 크게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알려준 대로 목을 메어 자결했다. 죽어서 저승문전에 이른 각시가 소리를 쳤다. 나는 청정각시요. 답비 도랑선비를 보게 하소. 그때 마침 금상절 부처님이 편지를 보내어 염라왕 문전에 떨어지자 염라왕이 그것을 펴보았다. 각시는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좋은 곳에 있게 하시오. 각시는 천하의 제일 지극 정성인 사람입니다.
그때 도랑선비는 저승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각시는 초당문을 열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선비는 크게 기뻐하면서 아내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무한한 즐거움을 누렸다. 뒷날 둘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사람이 죽어 망몽굿을 할 때 올리는 상 가운데 양쪽 두 상이 도랑선비 청정각시 부부가 받는 상이다. 또 절에서 제사를 올릴 때 첫 상은 부처님이 받고 뒷상은 도랑선비 청정각시가 받게 되었다. 네, 말씀했습니다. 허웅야아기하고 이거 두 개를 엮어서 글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허웅야아기가 그다음에 뒤에 거는 각 읽어보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231쪽에 다섯 번째 줄 231쪽에 오른쪽으로 가서 그냥 제가 읽을게요. 저 지극한 열망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청정각시는 왜 도랑선비와 손잡는데 거듭 실패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도 명확하다. 한 명은 이 세상, 한 명은 저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차이가 그토록 아득하고 모순적이어서 저러한 극단적인 몸짓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저승과 이승이 둘로 딱 나누어진 상태에서 사람은 이곳이나 저곳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속할 수 있을 뿐이다. 도랑선비가 청정각시에게로 건너오는 일은 세계의 기본 질서를 깨는 일인지라 도랑선비는 끝내 그 길을 건너오지 못하는 터다. 청정각시가 붙잡을 때마다 그 사람 훌쩍 사라지거니와 이는 그 모습이 실상이 아닌 허상이었음을 말해준다. 청정각시는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죽은 남편이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중이다. 다음 쪽에요. 232쪽에 10번째 줄 정도 패러그래프가 쓰기 시작되죠. 이 신화의 본질적 의미는 제의적 맥락 속에서 짚어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신화는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는 망무굿에서 구성되는 신가다. 망무굿은 죽은 이를 위로하는 의뢰이면서 또한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의뢰이기도 하다. 죽은 이와 산이가 서로 소통하면서 한쪽은 떠나가고 또 한쪽은 떠나보내는 의식이다. 사람들은 저 청정각시와 도랑선비 이야기와 교감하면서 그 슬픈 의식을 치른다. 하나만 더 읽을까요? 233쪽에 밑에서 10번째 줄 정도 중간에 요컨대 저 청정각시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을 대신하는 의례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사람들은 저 청정각시와 함께 열망하고 통곡하고 죽음으로써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원을 풀면서 마침내 그를 저 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를 마음에 품으면서 먼 훗날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믿으면서 말이다. 일컬어 원풀이의 의례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 저 눈물 가득한 의례 신화를 통해서 그렇게 씻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컬어 청정, 더 보편적인 말로는 카타르시스다. 네, 죽음의 문제와 아주 이렇게 있고 허웅 얘기하고 이 도랑선비 청정각시가 저는 특히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다음에 요걸 모티브로 해서 단편소설 한번 꼭 써보고 싶은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신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참 어려웠겠어요. 그 처음 날 청세가에 보다시피 그 막 반치음도 있었고 아래아도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분량을 줄여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린이들 용들을 위해서 많이 순화시켜서 쉽게 짧게 알기 쉽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들까지 아주 예쁘게들 이렇게 섞어서 그려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애들이 많이 읽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커서는 신화가 우리 세대보다는 많이 퍼져 있겠죠. 죽은 자식이 낳은 아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 프린트물
있죠? 예, 5분, 10분 정도 그런데 잠깐 쉬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좀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죠. 죽은 아들이 남길 거니까 네. 옛날에 아주 극빈한 사람이 살았다. 극빈한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어디 한 사람뿐이랴마는 이야기를 하자니까 그렇다는 것이다. 그는 홀로 남의 집 살이를 하였다. 그는 산신령에게 빌었다. 저도 좀 남들처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네. 이렇게 간절하게 빌고 빌었다. 이러기를 수차 하였더니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이 꿈에 나타났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도 내가 복진하게 빌어서 내가 묻느니라. 뭐 저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쌍놈이니까 벼슬하기는 글렀고 그러니 저에게 몇 하나 잘 잡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풍술지리에 능한 명풍수가 되고 싶다는 말이냐? 예, 그러면 저는 당장 배운 것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풍수에서 신안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애끼노마, 아무것도 모른다는 놈이 제법 신통력 있는 풍수지리 안목이라는 신안 법안도 다 아는구나. 그러면서 모른다고 해? 그렇게라도 사전에 풍수에 관심을 갖고 풍월이라도 있다고 하니까 고맙구나. 그래, 너만 잘 살자고 풍수가 된다면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아니, 저도 잘 되고 남도 잘 되자는 것이지 뭐 제 욕심만 차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냐, 내 정성이 지극해서 내가 내 풍수의 눈을 크게 의주마. 이리하여서 이 가난한 머슴은 일약 명풍수가 되었다. 여러 군데서 어서 와서 몇 자리를 잡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였다. 이렇게 소문과 실적이 부합이 되니까 그는 이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다. 이 명풍수는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 잡기가 어려울 때는 다시 산신령에게 가서 간곡하게 빌었다. 그러면 산신령은 꿈에 백발 노인으로 나타나서 어김없이 자리를 알려주었다. 이러니 어찌 명풍수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하여간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며 살 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인가 어느 곳을 가니까 큰 고개가 있었다. 그 고개를 넘어가야 잠을 잘 판인데 꿈에 너 이거는 아무데나 잡아주면 안 된다. 정성을 다해서 잡아주어라. 라는 계시가 있었다. 그래서 더욱 긴장을 하고 문경세제 같은 곳을 넘어서 하룻밤 유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외가 사는 집에서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 네, 왜 그러시나요? 침침하시고 너무 같아요. 네. 왜 그러십니까? 너무나 슬퍼서 우리 내외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찌된 사정입니까? 아들 하나를 보여주고 어제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찌 몇 살이나 먹었는데요. 20살 먹었는데 눈도 많이 못 가르치고 장가도 못 들었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지금 이제 제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찌 내가 묘지를 들고 보일 줄 아니까 하나 잡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길과 해변 사람이 많이 연락주제가 있는 곳에 우리 아들이 주고 싶어요. 일장을 하나는 말이에요. 길에다가 잡으니까 공문은 못 만들고 한포 장이 잡혔고요. 악물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쉬는 중에다 죽보를 갖다 올려놓으시오. 그렇다면 배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설사 어떤 기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년에 다시 만납시다. 그 전에는 이런 말을 하고서 이 명품은 하룻밤 계절을 잘 바꾸고 그 생각들을 떠났다. 3년이 흘렀다. 서울에 이정승이 살았다. 시골에서 김정승이 살았다. 이 사람들은 이전 친구로서 같은 정성을 지냈는데 한 사람은 시골에 있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었는데 일찍이 아들, 딸의 정원을 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본격적인 형상을 이루고 갔다. 자, 우리 진짜 사건입니다. 이리하여서 서울 김정승 아들에게 시골 김정은달이 시집가는 편이었다. 가다가 어느 한 길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독군이 가마꾼이 그 뒤에 다가서서는 도저히 발을 빼놓지 못하였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정말 못 가겠네. 왜 이러지? 이런 판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독군은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가마를 길가에 놓고 쉬는 것이다. 그런데 가마 밑이 이상하였다. 밑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가마만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 밑에 긴 땅도 이상하였다. 벌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땅 속으로 수로 시골 김정승 딸이 바로 서울 이정승 아들에게 시주가 가라앉은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그 자리는 이전에 어떤 분의
아들을 일장한 그 길가였다. 이런 이상한 길을 조금 더 같이 가는 길에 아버지가 몰랐다. 청년은 소리도 못 지르고 방송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윽고 이 청년은 다시 땅 위로 스르르 올라왔다. 땅속으로 떨어뜨리는 그 누가 땅 위로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까 들어갈 때와 다른 것은 이번에는 족보를 하나 들고서 나온 것이다. 이상한 남의 족보를 가지고 땅속에 들어간 것이구나. 비로소 가마가 움직였다. 족보는 이상하다. 아까는 육지 부동이더니 이제는 잘 움직인다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서울로 올라갔다. 혼사를 무사히 잘 치렀다. 시집살이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신부의 배가 불러오고 있지 않는가. 아니 우리 아들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 제대로 신랑 구실을 못하는데 너무 작아서 곡식값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데 이것이 어떤 일인가. 곡식값은 종자, 즉 밭에 씨를 뿌리는 일로 성숙한 남자가 되었다는 이전 말이다. 그런데 이전 조혼하던 시절에 여자는 나이가 들어서 밭구실을 하는데 남자인 신랑은 꼬마 신랑이 많아서 씨앗 구실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 항상 어린 사내는 아니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겠지만 이 경우는 워낙 신랑이 어렸다. 그런데도 신부가 배가 불러오니 어쩌란 말이다. 혹시 우리 며느리가 부정의 꿈이 있구나. 오래 우리 집에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으니 얼른 친정으로 보내버리자. 이리하여서 이 신부는 그냥 친정으로 쫓겨났다. 시가에서 망신을 당할까 해서 보낸 것인데 사실 시골 친정도 망신이었다. 이년아, 네가 어찌 쫓겨났다는 말이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버지는 불효령을 하지만 어머니의 눈이 달랐다. 어디 내 배 좀 보자. 아이고 이 배 좀 보아. 제법 불렀네. 가만히 있자. 이 배가 어찌된 배냐. 아이고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아버지는 칼을 들고서 딸을 죽이려고 하였다. 정승의 딸로서 감히 부정렬하니 딸이라고 할 수 없었다. 딸은 지니고 있던 족보를 보였다. 아니 이것은 무슨 족보냐? 이 족보는 서울 사돈네 족보가 아니지 않느냐? 딸은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다 하였다. 가마가 멈춰섰을 때 땅속에 들어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기억, 나올 때 그 족보를 분명 가지고 나온 사실, 그 뒤 별일이 아닌 줄 알고 시집을 갔다가 완연하게 은퇴가 되어서 일이 쫓겨온 것 등등. 아 세상에는 이런 일도 다 있더라는 말인가? 할 수 있느냐? 우선 몸을 풀고 보자. 이리하여 이 김정순의 딸은 그냥저냥 친정에서 살게 되었다. 그 후 아들을 낳았다. 3년가량 되었다. 족보 하나 들고서 이 김정순 딸은 그 족보에 쓰인 고장을 찾아갔다. 물어봤다. 아무개 집이 분명하였다. 참 아들도 없는데 손자가 생겼구나. 이를 일러 사자득손 또는 고목생화라 한다. 우리나라에 몇 군데 남아있는 끈질긴 혈통의식을 담은 것이다. 이리하여 3년 후에 나타난 그 명풍수의 명당 쓰기는 현실로 나타나서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한다. 놀라운 계획이 그로 인하여 한 처녀는 영혼과 혼인하여 평생 아들 하나를 두고 살게 된 것이다. 이거에 대한 그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아까 쉬시죠? 10분 정도 있다가 먼저 한번 풀고 들어오시죠. 네, 마시겠습니다. 사마니모 풀이하고 장자풀이하고 비교를 하다가 장자풀이를 선택을 했고요. 황천원씨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해골을 잘 모셔서 그 다음에 사마니모 풀이도 그렇고 해골을 잘 모셔서 복을 받는 맹강몽풀이라고 하는데 제일 포괄적인 거는 장자풀입니다. 장자풀도 분량도 상당히 많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내용인데 그나마 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식으로 정립되어 있는 걸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3페이지 정도니까 10분 정도 읽으니까 이걸 안 읽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자, 요거 좀 어느 분께서 또 어느 파트에서 좀 시작 좀 해주실래요? 옛날에 삼화장자, 우마장자, 제석장자, 세장자가 있었고 어떤 장자는 잘 살고 어떤 장자는 못 살았나. 우마들어 우마장자는 가난하기 짝이 없어 아침 벌어서 아침 먹고 저녁 벌어서 저녁 먹으며 아침나들을 등량하다가 16년과 조상이 기적을 했다. 동기간 우애하고 친척간 화목하고 동네방네 덕을 베풀어 만인의 일컬음을 받았다. 이와 달리 삼화들어 삼화장자는 남시부죠. 부모님께 불효하고 동기간에 불화하고 동네방네 의심을 잃었다.
사마장자가 인색해서 조상을 안 모시니까 선영 조상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저승시황에게 고발을 하러 갔다. 등장 왔습니다. 사마장자가 부자가 되었는데 선영의 정성이 없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등장 왔습니다. 그러자 저승시황이 사마장자 집으로 중을 보내며 말했다. 앉아서 보는 말과 서서 보는 것이 다르니 가서 사마장자 행실을 보고 오라. 교사중이 내려서 장상 입고 복발 쓰고 염주를 목에 걸고 목탁을 두드리며 사마장자 집에 가서 시주를 정하자. 사마장자가 썩 나서면서 어떤 놈이냐, 내 운전에서 단돈 섞은 시주하라는 놈이 없었는데 정월 초사한 날 시주하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중이 왔습니다. 절이 무너져서 중이 중탕하러 시주 왔습니다. 사마장자가 하인을 부르면서 여봐라, 저 중을 잡아내서 이짝저짝 뺨을 주라. 거름도 아깝다마는 두엄이나 한 싹 떠서 다리대에 담아줘라. 부사중이 두엄마다 떠나갈 때 사마장자 며느리가 곳간으로 우르르 들어가서 명주 한 필과 쌀 서말 서대를 갖고 나오면서 저기 가는 대사님, 우리 시아버지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사마를 부처님께 공양하고 서대는 초 사고 종이 사서 우리 집 음식 추변해주고 명주 한 필은 장상지어 입으십시오. 허허, 이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있구나. 중이 저승으로 가서 시아한테 대화기를 사마장자 행실이 앉아서 듣는 말과 서서 보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월 대보름 날 꿈에 현몽이나 시켜주어라. 사마장자가 정월 열나흔 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뒷동산의 행자목이 세 도막으로 갈라져 뚱땅뚱땅 부러져서 사마장자 방문 앞에 놓였다. 사마장자가 번쩍 깨었다가 또 한 꿈을 꾸니 천하동 까마귀는 지하동으로 울고 가고 지하동 까마귀는 천하동으로 울고 갔다. 사마장자가 꿈이야기를 하니까 아들 얘기하는 말이 아버지 벼슬하실 분이요. 막내딸 얘기하는 말이 아버지 진사육자 하실 분이요. 마누라가 하는 말이 이바지어로 계실 분이요. 그때 며느리가 우리를 달려들어서 아버님 꿈 해석을 제가 하리라. 아버님이 젊어서 못한 것을 이제사 하고 과거 국제를 지금 와서 하니까 우리가 인심이 호하지 못했는데 무슨 이바지를 얻으니까. 뒷동산 행자목이 세 동강 난 것은 한 도막은 제사상을 짜라는 뜻이고 한 도막은 반을 짜라는 뜻이며 또 한 도막은 상을 짜라는 뜻입니다. 아버님이 거린한테 밥 한 덩이 주는 일 없으니 그 재물 두었다가 누게다 전하려 하십니까. 절반은 귀신한테 주고 절반은 자손한테 주어도 먹고 쓰고 남을 더니 지은 죄를 푸십시오. 사마장자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어 어허 그녀 괘씸하다. 남의 자식이라 꿈 해석도 흉측하게 한다. 2년 쫓아라. 며느리가 친정으로 쫓겨나서 시집을 나오다 생각하되 사흘만 숨어서 돌아가는 일을 보겠다고 구석방에 숨어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이 못 나가서 사마장자가 병이 나는데 온몸 6,000마리가 쑤시고 정신이 아득하고 뱃속이 쓰리고 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아렸다. 어허 이게 웬일이냐. 내가 죽게 되다니 왜 말하냐. 며느리에게 데려와라. 그때 구석방에 며느리가 나오면서 저 건너 소관절한테 찾아가 정이나 쳐보십시오. 사마장자가 쌀 서대를 퍼서 소강절을 찾아가니 전에 없던 일이었다. 소강자리 3가지를 3번 던져보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장자님 큰일 났어. 장자님 성주가 동하고 터주가 동하고 성령이 발동하였어. 먹던 수저가 부러져 보이고 쓰던 갓이 벗어져 보이고 입던 옷이 불에 타 보입니다. 어서 바삐 돌아가서 앞노저 걸어서 동네 사람한테 기름 주고 뒷노저 걸어서 술과 밥을 많이 짓고 소 잡고 돼지 잡아 사흘 밤낮 굿을 하되 이게 네 음식이냐 하면 동네 모두 음식이라 하고는 먹고 난 뒤 빌어보시오. 그리야 하면 살도리가 있으리다. 사마장자가 그 말을 듣고 바삐 집에 와서 앞노저 걸어서 나눠주려 했더니 동네 사람이 아니오고서 장자네 집에서 김 갖다 먹으면 3대를 빌어 먹는단다. 가지러 가지 마라. 이렇게 공문을 했다. 그때 며느리가 노조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하되 여보십시오 동네 어른들 제가 그가 나쁘게 한 일 없었지요. 제가 선하게 풀어주니 선하게 받아가십시오. 그제야 동네 사람들이 기름을 받아갔다. 사마장자 집에서는 뒷노저 걸어서 술과 떡을 많이 빚고 소와 돼지를 통째로 잡은 뒤 돈 300냥 가지고서 물 좋고 산 좋고 정자 좋은 곳에 가서 접대 소리, 피리 소리, 진 소리, 장구 소리, 밤낮으로 사흘 굿을 시작했다. 그때 저승에서 사자 셋이 나올 적에 저승사자 해원내기와 이승사자 이춘덕이와
사자 강민도령이 소방망이와 소주를 들고서 나왔다. 정동같이 내려오더니만 어허 이 길목 발적에는 배가 고파 못 발려라. 이럴 적에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만 놓아주면 사마장자 제목을 면해주려마는 또 한 사자 한 말이 이놈아 밥마른 쥐가 듣고 남마른 새가 듣는단다. 어서 바삐 쫓아가자. 어서 바삐 쫓아갈 적에 어디선가 굿소리 나더니 남대없는 음식에 기름내 장내 고소한 데가 진동했다. 사자 셋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이제 누구 음식이냐고 물으니까 사마장자가 일어나면서 이게 동네 모든 음식이요. 사자가 이 말을 듣고서 남반 진수 차린 음식을 실컷 먹고 나자 사마장자가 다시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음식은 사마장자 음식이요. 사자 셋이 이 말을 듣고서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동네 모든 음식이라 해서 먹었지. 사마장자 음식인 줄 알았으면 먹지 않았을 것을 이미 먹어놨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러면 이 동네에 한날 한시에 난 사람이 있느냐? 예, 우마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자 셋이 우마장자를 잡으러 건너갔다. 사자들이 우마장자의 눈앞에 이르러서 우마장자야 한 번을 부르고 자신이 나서서 막고 두 번을 부르자 성주신이 나서서 막았다. 지신이 나서서 막고 두 번을 부르자 성주신이 나서서 막았다. 네. 여기까지 읽고 세 번을 부르자 문자 대장이 호명하고 섭살개가 짖었다. 사자 셋이 할 수 없이 다시 사마장자 집으로 왔다. 사마장자 며느리가 지켜있다가 여곱소 우마장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오. 문간에서 장군이 호령하고 섭살개가 짖고 성주신 지신이 호령을 추상같이 하고 말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로 나왔소. 그럴 것입니다. 우마장자는 민심이 강력해서 부장님이 바뀌고 지신이 바뀌고 성주가 바뀌니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대신 하나를 세워 잡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도 줬소. 우리 시아버지 타고 다니시던 백마를 잡아가십시오. 저승에 가서 사마장자가 죄를 어찌 많이 지었던지 산채로 말이 들었다 하고 끌고 오니라 주셨다고 말하십시오. 나를 대신 끌고 가고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도 적시나오. 연기가 마룻가루로 들어가더니 여봐라 나라 맘못하는 짐승이라도 내 말을 들어가라. 우리 시아버지가 타고 가야지 돌아가시는 앞선잖아. 아버지 타고 다니시는 말이니 내가 우리 아버지 대신 가라. 며느리가 숲으로 들어가서 시아버지 쓰던 백만동과 백마기 가지를 가지고 나와 말에 이르자 사자들이 그만을 들고 저승으로 들어갔다. 저승에 문서 잡은 채판장이 왜 이리 늦었느냐 후련하니 사자들이 하는 말이 사마장자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산채로 말이 되어 있어 그 말을 끌고 오느라고 그렇게 늦었습니다. 저승의 시왕이 이 말을 듣더니만 그놈 목에는 깡칼을 씌우고 손에는 고랑을 씌우고 발에는 평소의 족쇄를 씌우고 머리에 푸구 철갑을 씌우고 잡아쫓아라. 저승 사자들이 명을 받고 말을 잡아쫓으니 마른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사마장자 이놈아 내가 무슨 죄로 이런 고초를 당하느냐. 나는 십리만 달려도 너를 내 등에 태우고 오리만 달려도 내 등에 태우고 내 발에 뜰 하나도 아무쳐준 죄밖에 없는데 너의 죄를 뒤집어 쓰고 큰 칼에 소고랑 차고 휘두를 철갑 쓰고서 무슨 고초를 당하니 너는 어서 내 돌을 끌려놔라. 말이 밤낮으로 슬피 울는 사마장자 큰더리가 좋은 리가 없었다. 사마장자가 소방서를 찾아가서는 너무시로 소방설 한자리가 대학하니 법조를 자세히 이어줘. 그러자 소방들이 산바지를 흩어보더니 저없는 산말이 잠자리신 끌려가서 저승고초를 당하고 보니 말 못하는 짐승인데 얼마나 뛰고 울고 기운을 원망하겠소. 세상 사는 은인이 원수가 되고 원수가 은인이 되는 법입니다. 말 시킴을 닷새만 하여주면 말이 사람으로 활동할 터이니 어서 밖에 돌아가서 말 시킴을 하시오. 사마장자가 천방주축 돌아와서 말 시키는 돛을 시작하였다. 압로적 헐어내서 얼기설기 떡을 입고 산택실과 주갑하며 오색탕수 얻어주고 흰떡 백떡 누가 감정을 가으러 나타났고 젖새소리 소리소리 하는 역각으로 구성하니 첫날 붓의 말머리에서 솔발이 벗겨지고 둘째 날 붓의 말목에 흰 팔이 벗겨지고 셋째 날의 몸에 금사만이 벗겨지고 넷째 날에 흰 소리만이 벗겨지고
자석제나 싶은 곳에 다른 형태 객체가 가져갔다. 그렇게 말이 사람이 되어 나가는 원수가 의미되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이 사람 되어 나가니 원수가 은인이 되었다. 예. 마지막 말이 좀 인상적이고요. 뒤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제가 카톡에다 말하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페이지 좀 밀고 한 페이지 되는데, 제가 한번 만족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어저께 좀 복사하는 거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좋습니다. 읽어보겠고요. 도서관에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도서관에 자료를 찾아서 카피를 해와야지 그러고 오면 자료가 없어요. 제가 어디에 꽂혀 있는 걸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빌려가시나 봐요, 요즘에. 그래서 이 책도 오늘 가지고 온 게 어저께 도서관에 왔어요. 이거 카피 좀 껴야지 그러고 이제 빌려서 4층에서 빌려서 4층에서 카피 뜨면 되잖아요. 근데 없어갖고 집에 가서 다시 갖고 왔고 오늘은 빌려올까 하다 겁이 나서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그 삼화장자에 대한 이야기 뒤에 있습니다. 네. 153때 네. 삼화장자, 음화장자, 제속장자, 세장자라는데 네. 제속장자는 어디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네. 있어요. 잘 몰라요. 여기 나오는 용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분도 아마 잘 모르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신동훈 선생님도. 어떤 책에는, 이 먼저 책에는 토를 좀 달아놨는데, 여기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이분이 쓴, 이것도 맞죠? 이건 다른 분이지. 이건 다른 분이네. 여기 토를 좀 달아놓긴 했어요. 제 해석은 아마 부처님 저길 거예요. 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우리 안에는 sinh 명이 있다. 우리가 신이라고 일컫는 존재와 통하는 밝고 큰 기운이다. 그 기운이 활짝 펼쳐지면 삶은 살아나고 에고는 소멸된다. 죽음은 어느새 삶으로 역전된다. 사람과 사람은 그리고 사람과 신은 그렇게 하나로 어울려 우주가 된다. 우리 신화의 기본 철학이다. 끝으로 한 가지, 이 신화에서 현시하는 우주적 어울림에는 신과 인간의 동물까지도 포함된다. 삼화장자 대신 저승에 붙잡혀간 백마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굿으로 표현되는 신명의 기운은 마침내 저 말에게까지 미친다. 그러자 억울한 시샘물이었던 저 동물은 액을 훌쩍 풀어내고 사람으로 환생한다. 우리 신화책에 있어 동물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상의 질적 비약이다. 저 말에게 있어 그것은 말 그대로 삶의 역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에 나오는 바 원수가 은혜가 되는 역전이다. 저 장자, 어느새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 있으니 이제 그는 오마장자에 못지않은 존재를 할 수 있다. 그가 그리 된 비법은 간단하다. 나라고 하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몸과 마음을 열어서 내 안의 신명과 내 밖의 신명을 연결하는 것. 저 우매하고 모인정했던 삼화장자가 해낸 그 길을 마침내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맨날 중에 토를 달아놨네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 느낌을 아주 많이 달아놓고 이거 갖고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저기예요. 사만이본풀입니다. 사만이본풀인데 거기서 재미난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버전은 이것처럼 됩니다. 33년에서 요거를 딱 바꿔갖고 명부를 바꾸는 거예요. 저기서 그 사자박을 얻어먹고 소사마니를 못 데려가지요. 그리고 그 오사마니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옥황상제한테 그때 토를 들켜요. 들통이 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빌어놓고 명부를 바꿉니다. 거기 명부에 33년인데 3003으로 살짝 바꿔서 다시 얘를 살려내요. 그래서 4만 년을 살았는지 3천 년을 살았는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최호론 선생님이 쓴 글에 나와 소개되어 있었고요. 소개되어 있고요. 버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만 몇 년, 여기 산 게 45,600년. 예. 원래 소사마니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밥을 얻어먹고 나서, 사자밥이라 그러죠? 밥을 얻어먹고 나서 오사마니를 데려오는데, 그 오사마니를 데려와다 오사마니는 33세 세상을 떠나고 말고, 원래 잡아오려고 했던 소사마니는 45,600년을 살았대요. 이거는 인도 신화의 버금간 아주 커다란 뻥입니다. 이런 뻥을 다. 예, 오늘 동안 인류학을 쓰셨고요. 하나만 더, 한 페어만 더 읽겠습니다.
이 사마리 뒤에 소개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초상에 임하여 저승사자를 위한 상을 차리는 풍속이 이어져 왔다. 일컬어 사자상 또는 사자반이다. 저승사자 잡수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들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아직도 집에서 가끔 이걸 해요. 이사 오면은 여기저기다 똥 놓고. 근데 요즘엔 좀 많이 곤란하죠. 화장실도 별로 없고 뭐 잠석대도 없고. 근데 어쨌건 저는 그거를 해주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거 보면 구세대인 걸까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추억을 많이 떠올리고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지금 사는 게 과연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냐 따지면 그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그런 생각하면서 조금 아까 이제 남 선생님하고 요 복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남 선생님이 요가를 하시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인도 갔다 오셔서 수업도 해주시고 그런 분인데 다 산자를 위한 거 아니냐 카타르시스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네요. 예, 이렇게 놀면서 죽음과 이제 슬슬 놀아요. 처음에는 저 강민처자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잡아오는 거, 그 다음에 허웅가기가 밤낮으로 바꿔서 향하라는 거 등등 살떨리는 얘기를 하고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죽음하고 슬슬 놀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늘도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등장할 거고요. 뭐 맞아 읽을게요. 일컬어 사자상 또는 사자밥이다. 정성껏 마련한 밥 3그릇과 술 3잔, 백지 1건, 명태 3마리, 집신 3켤레, 엽전 3개 등을 상에 얹어 뜰 아래나 대문 밖에 마련해 두었다. 혹시라도 저승사자들이 마음을 돌려 목숨을 살려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죽은 이를 편안하게 데려가기를 기원하는 행위였다. 떠나는 이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함으로써 아쉬움과 서글픔을 달래고자 했던 바 그러한 마음의 표시를 미신이라고 폄하할 일은 아닌 거다. 더군다나 그 음식이나 돈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산 사람이 먹고 쓰게 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과 신이 죽은 자와 산자가 그리고 산자와 산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렇죠? 네. 제사 때 다 먹고 어느 집게 마시려느니 뭐 그러면서 술 한잔씩들 하면서 정을 나누죠. 우리 한번 헤어졌던 못 봤던 저시름도 나누고 그러죠. 산자를 위한 것도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삐 하다 보니까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할 거예요. 감문장 할까지 해야 되는데 그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죠? 서두른 것보다. 네. 장작풀이 그림 좀 보고요. 이제 내용 아시니까. 여기서는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해요. 말을 데려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좀 아까 읽었던 데서는 말을 데려가죠, 백마. 여기서는 다른 게 등장합니다. 장작풀이에서는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한번 보시죠. 이게 누가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가 끌려가는 게 이제 이게 다 좀 방금 말씀드렸던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거로 달라요.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르죠? 시주를 왔는데 아니구나. 이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구나. 우마장자라는 준마부인데 그 둘 다 가난했다가 이제 그 사마장자는 잘 살고 우마장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뭘 좀 얻으러 왔는데 이 그 대문 안에서 음식 갖다 쫓아버리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하인들한테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도 친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처음에는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남들처럼 싸우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데 싸우죠 많이들. 예. 그 다음에 시주로 하러 왔는데 그다음 표정이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죠. 중이 바라고 지금 승질내고 아까 사마장자한테 하는 것처럼 우마장자한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셋이서 와서 어떤 동네 어른 셋이 와갖고 막 이제 그 핀잔을 줍니다. 이거를 읽을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런 시주를 하고 절에 시주를 하고 그러면 자네 잘 되는 거지 스님 잘 되는 것인가
여유 있을 때 남을 돌보는 건 하늘에 농사를 짓는 일과 같다고 했네. 자네는 죽어서 그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모양일세. 그러고 한두 마디씩 해줍니다. 우마장자를 쫓아보냈다며 우마장자처럼 착하고 이웃을 생각할 사람이 또 어딨나? 그러면 못 쓰네. 등등. 우리가 자네를 꼭 나무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자네 안달이 걱정해서 찾아온 걸세. 그러고서 이제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스님하고 자기 친구를 보내고 나서 사마장자 혼자 있는데 막 회오리 바람이 어찌나 무섭게 몰아치는지 앉아있던 사마장자 벽 쪽으로 날아가더니 머리를 쿵 부딪히고 쓰러졌다. 등등등등. 그래서 하느님의 노여움을 샀던 모양이다. 옛날부터 이런 걸 천벌을 받는다고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등장을 합니다. 며느리가 그죠? 다 여자예요. 오늘 처음에 공부하셨을 그 뭐죠? 그 바보 같은 남자 하나 등장하는 거에는 다 여자인데 남자 하나 등장하는데 궁상을 떨죠? 궁산이가 제1편에서 궁산이와 명월각시 1월 놀이 푸념. 남자는 등장했다고 바보가 되는 거고 어쩌면 허웅애기부터 뭐 그다음에 저 발해대기 전부 다 여자가 등장을 하고 며느리가 묘책을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 우마장자인데 쫓겨나서 집에 있는데 며느리가 등장을 해갖고 지혜로운 친구분이 그러니까 우마장자 같아서 그 조언을 구합니다. 저의 시아버님 거친 성품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우마장자님, 저희 시아버님 사랑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시아버님입니다. 제 목숨을 대신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시아버님 목숨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가서 조언을 구하고 이제 우마장자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밥 써놓고 이걸 먹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었어요, 그거를. 예, 이제 저승천사들이 세 명이 오니까 그래서 잘 맞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마장자가 저기서 해골이 알려주는 역할을 우마장자가 한 거죠. 해골을 잘 모셔서 해골들이 얘들을 잘 살게 해줬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며느리가 등장을 해서 살아있는 해골이나 조상이 아니라 며느리가 등장을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승삼차를 잘 맞이를 합니다. 저승차사를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거는 이 사람이 사마장자일까요? 우마장자일까요? 예, 아까 그 그림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승차사를 잘 대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저승차사들이 사자법을 먹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사귀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저승차사들이 묻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사마장자입니다. 사마장자 이거 큰일 났구나. 사자법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방도가 없을까 궁리하다가 이 마을에 사마장자와 이름이 비슷한 우마장자가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을 대신 잡아가도록 하세. 나중에 어찌되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고 이제 이 친구를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끌려가자마자 이제 막 조상신들이 막 나와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마장자를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옥강을 때 혼이 나고 나서 강림을 보냈죠. 이제 이 강림 어떻게 내력을 다 아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제 비로소 강림이가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염라대왕한테 가갖고 염라대왕을 갖다 잡아오는 지상으로 끌어왔었던 아주 섬치한 역할을 했던 강림도령인데 여기서는 그냥 버젓이 등장을 해요. 누굴 잡아올까 고민하다가 옥강장제가 이제 보낸 거죠. 네가 가서 잡아와라. 함부로 아무나 보내서 못 잡아오는 거 보니까 네가 가서 잡아와라. 그러고 이제 사마장자가 집에 왔는데 거꾸로 아까 우마장자를 조상신들이 막 변호했던 거랑 달리 이 사람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잡아가라고. 신들이 세 개 조상신 나오고요. 조왕신 나오고요. 성주신 나오고요. 신들이 다 나와갖고 빨리 저는 잡아가라 그래서 이제 얘가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 여기 뭐라 그러죠? 허탄 지옥에다 빠뜨리고 강림도령이 이제
이거 돌아가네. 네. 복습했고요. 그 다음에 저 내용에서는 며느리가 치성을 드렸는데도 소용이 없었네요. 저기 아까는 어떻게 됐었죠? 말을 잡아가. 네, 많이 잡아갔었죠. 예, 그러네요. 예, 버전이 많아서 그 수업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책을 여러 개 보고 뭐가 다른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제 나이가 그걸 정리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혼돈이 되고 보고 또 보고 뭐 그런데 나중에 뭘 봤는지 모르고 막 혼돈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건 내용이 재밌어서 또 그림도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하고 가문장학이 시간이 뭐냐면 잠시 좀 하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건데 조금 버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갈게요. 관 속에다가 복음을 묻습니다. 자기 주변 아들한테. 이게 3대 독자라는 건데 그 시체를 그냥 방 안에서 며칠씩 두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간 아들한테 네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고 복음을 열고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시체를 방 안에다 두고 출풍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절이 스님이 나타나죠. 스님이 또 나타나죠. 나타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오래동안 방치해두면 안 되고 제가 좋은 일자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가시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이제 와서 묻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좋은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제 모르는데 손자가 하나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했죠? 우지가 여기다 딱 묻고 이제 우리가 봉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했죠? 아들이 지금 죽어서 자손을 잊지 못하는데 자손 놓지 못하는 거는 제일 큰 죄악 중에 죽어서도 조상한테 혼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스토리가 돌아가시죠?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님 얘기로 갑니다. 원님이 이제 오다가 그 자리에서 쉬어요. 쉬는데 떡갈나무가 또 나오죠. 이제 원님이 서울에서 원님이 이제 오다가 가만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오줌이 마려웠어요. 이 따님이 원님 딸이 그래 큰일 났죠. 가마 바깥으로 나오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제 땅을 흙을 팠죠. 쪼그려 앉아서 오줌을 넣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땅바닥이 쫙 벌어졌죠. 그래서 원님 딸이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밑을 내려다 보니까 갈라진 땅바닥에 웬 도령이 불쑥 올라오네요. 한눈에 보기에도 참 잘생긴 젊은 도령이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젊은 도령이 원님 딸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말을 붙여 여기 땅 밑에서 3년 동안 그들을 기다려왔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근데 그 처녀 총각이 저렇게 사람을 나눌 수 있으면 3년 못 기다리죠. 3년간 여자가 한 명. 원님 딸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이제 알 수가 없을 지경이야. 한편 가마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검을 하나 주면서 가만히 있던 젊은 도령이 검을 허리춤에서 꺼내갖고 이걸 정표로 들이리다. 이 보검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요. 낭자 잘 가시오. 그리고 낭자는 다시 사라졌어요. 거짓말처럼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이제 갔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죠? 둘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임신이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원님이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나왔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이 원인 딸은 있죠? 있지 않아요? 오줌는 죄밖에 없죠. 소리 못 질러요? 소리 못 질러요? 그러고 경황이 없었던 거예요. 잘생겼습니까? 나였어가? 그래서 임신을 하고 이제 그래서 아빠가 불렀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주저리주저리 다 얘기를 했죠. 그 원인 딸이 이제 그 도령이 죽고 간 칼을 내보니까 아빠가 고민을 하다가 내 딸이 내 말이 모두 사실이면 이 보검으로 실마리를 풀어봐야 되겠지. 그 원인답게 정사를 하듯이 이모 저모 따져보다가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고 나서 칼을 이제 어른들한테 동네 어른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명검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노인을 불러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외아들이 죽은 이야기, 외아들의 관 쪽에 보검을 넣어준 이야기, 웬 스님이 찾아와서 몇 자리를 봐주고 떠난 이야기,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죽은 자식의 손자를 볼지도 모른다고 한 스님의 이야기까지 다 말했고, 잠시 뒤에 원님이 부인을 불렀어요. 딸이 낳은 아기를 데려오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아기를 데려오고 원님이 노인의 품에 안겨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기가 바로 노인의 손자예요. 기막히게 책인가요? 네. 그 대신 더 이상 자세함은 알려고 하지 마시오. 한 사람의 생사가 달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 아기를 내 딸아이가 낳았고 내가 이 고을로 오던 날 고개 너머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내 딸아이가 타고 있던 가마 속으로 젊은 도령이 불쑥 들어왔다는 거요. 그 도령이 내 딸아이와 사랑을 나누고는 전표로 이 복음을 주었다 하는구려. 그러니 젊은 도령이 노인의 외아들이 아니고 누구겠소? 제발 부탁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딸아이가 손자를 낳았다는 말만은 절대 비밀을 해주시오. 아비 되는 내 마음을 이해하시겠소? 앞길이 구마리 같은 내 딸아이를 남편 없는 노인의 집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소. 그리고 이제 노인의 눈물에서 눈물이 또 흐르고 데려갔답니다.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로 가겠습니다. 가문장하기 어렵지가 않아서요. 그림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전히 많아서요. 이 그림이 제일 예뻐요. 이게 저기 우리 도서관에 있는데 10권 정도가 있어요. 다른 도서관에 보니까 이게 그림이 제일 예쁜 걸로. 그림이 기가 막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싶어요. 까맣게 하나하나 다 칠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칠한 거예요? 하나 같기도 하고 하나는 아닌 것 같죠? 아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가문장하게 읽어오셨죠? 네네네.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그냥 원래 저자는 사람 이야기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아주 당찬 저상이고 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제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문장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림이 다 여기 다 있어요. 애들 데려다 이렇게 밭들여서 먹여 살립니다. 이렇게 그림이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이렇게. 먹입니까? 이거 먹을 어떻게 먹을 제대로. 그래요. 이게 저기하고 물감이라는 건 다른군요.
그림 보면서 아주 그림이 슬쩍슬쩍 보십시오 이거. 예. 애들은 이렇게 훨씬 쉽게 애들 참 잘 노는데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잘 뛰어놀아요. 큰 부자 됐대요. 좋아요. 윷놀이도 하고 아주 묵하게. 소가 하나 있네요. 다른 그림에서 볼 때 이걸 꼬막 검정으로 그려놨길래 검은 손각을 했는데 그냥 소를 그냥 이렇게 그린 거군요. 우리나라에 검은 소가 있나요? 직소라는 그게 전통 소예요. 아주 까맣지 않고 우리 전통적인 소예요. 지금은 저 제주도에서 키우는 아주 화목한 가정이고 이제 황감날 아까 삼화장자처럼 아까 삼화장자 그 사람도 한 60쯤 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한 60인데 저하고 같은데 이제 내 덕에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죠? 제가 중간 입장에서 보면 아버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면서 내 자식한테는 듣고 싶지 않은 말. 내 덕에 먹고 삽니다. 그거 같아요. 아버님한테 하고 싶지 않고 별로. 그러면 안 되죠? 네, 요즘에는 아버님 덕분에 아주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 모시면서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보면서 신화하고 연관돼서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그 죽음이 뭐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이제 건강하신데 이제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 아, 이게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신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떠나죠? 그 소를 타고 배를 지켜보고 있죠? 딸이 셋인데 첫째, 둘째는 지켜보고 있고 이제 그 가는 거를 떠나는 거를 고소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글에서는.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밥 좀 먹으라 하라 그랬는데 얘가 이제 놀리는 걸 아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몽둥이 들고 나온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 얘가 아니까 너는 지내나 데가 있냐 그랬던 거겠죠.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지내가 됐죠. 네. 기막히게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여기는 지내예요. 나중에 이제 아이누 신화할 때 동물이 어떻게 인간이 동물로 이제 그 동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둘째 딸이 둘째 언니인가요? 노장왕이니까 둘째군요. 은장 노장이니까 얘는 가문장이니까 가문이 검은이라는 말인가 봐요. 뭐 흑수저 뭐 정도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그러니까 홍두깨 들고 온다 빨리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너는 버릇이나 되겠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의연하게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이 다 다른데 눈에 이제 부딪혀갖고 장님이 됐다 그래요. 어느 버전은 장님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이 가문장아기가 베푸는 잔치에 와서 버젓이 돈을 주고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버전의 차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복선을 깔아놓은 게 나중에 이제 이 딸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딸이 너무 5년 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고맙기도 하고 개면쩍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눈이 뜨이는 눈을 팍 뜨는 그런 걸 위해서 아마 장님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건 아까 그림으로 연설된 거죠. 이제 전화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산만꽃을 가면서 이제 저기로 가죠. 바리덱이나 그런 정도 허공액이나 또 누구였죠? 공부하게 나온 인물이 또 누구였죠? 오늘이나 한라궁이나 이쪽에서 보면 이제 서천밭 같겠죠. 여기서는 이제 많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이 인간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부 신 그 강연도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조금씩 끼어드는 차원이 됐어요. 이제 안 떠나요. 그냥 멀리 그냥 뭐 서천이나 저승이나 그 다음에 행기못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그냥 사람 사는 마을로 가요.
이제 동화가 되고 소설이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간 거죠. 이제 신화하고는 조금 점차 이제 멀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리 없다니까 부엌기라도 재워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엌대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와갖고서 못되게 굴었죠? 이게 벌써 보세요, 이거. 참 잘 그렸어요. 아주 야만적인 사내들. 툭수염도 그리고 코 섞고 뭐 하는 짓이 벌써 그냥. 그리고 이제 셋째가 등장을 하겠죠? 저거 다르잖아요, 벌써. 이쁘잖아요, 벌써.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반기는 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어휴, 꽃도 꽂았네. 못 봤었는데. 꽃, 이거는 마입니다, 마. 어느 버전에서는 마가 아니라 뭐예요? 숯. 예, 숯 굽는 그러니까 그림도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숯 굽는 여기서 마고 버전에 따라서 그래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게 이 그 아기의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이 집에 와서 우선 마입니다. 예, 첫째, 둘째 하는 짓이 그래요. 지들 좋은 것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굵은 거. 엄마한테는 끄트머리 주고. 밥을 해놨는데 셋째는 벌써 맛있어갖고 그냥 얘네들은 지금 심드렁해 있고 뭐야 그러는 지금 막 먹을 누구 쳐다보겠어요 지금. 근데 밥은 그냥 고봉으로 그냥 저런 밥 구경하지 너무 오래됐네. 이게 먼저인가? 이게 먼저인가?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걸 먹고 밥을 끄트머리를 먹고 밥을 잘 먹고 갑자기 건넜더니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둘이 하고 셋 내는 거죠.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리고 이제 알콩달콩 신혼살림으로 들어갔죠. 너무 이쁘죠, 그림이. 어린 사진들이 우리 지금 본 만큼 정도 돼요. 근데 눈들이 이제 높으셔갖고. 노릇노릇한 거 이제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금인 거죠. 좋아하잖아요. 올라가고 소리 옆에 내놓고 소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이런 것도 감이 못 달죠. 풍경도 큰 집에나 달죠. 이 풍경이 집에 한 2개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개인주택에 살아서 주로 다녀왔었는데 바람 불고 땡볕거리는 소리가 좋았는데 지금은 못 따라서 좀 아쉽습니다. 이건 뭐 하늘도 대방으로 구름이고 원래 이렇게 색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그림입니다. 너무 단조롭다 싶어서 그런지 요거 앞에 그 꽃도 네모고 그리고 나비군요. 이제 아버님 어머니 찾으려고 한 거죠? 거지잔치 버리고 여기 오시죠? 네, 깊은 산 중에 오고 계십니다. 잔치를 버렸죠? 여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손막 치고 대접을 합니다. 너도 먹고 기다려요. 그러고 이제 알아챈 거죠, 벌써.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강원장아기가. 둘이 이제 부주부주하게. 여기서 둘이 저게 아버님 같아. 정말요? 여기 몸무게하고 이 사람들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찾아내는 거죠. 그림을 어떻게 허락해, 학생도 했을까요? 소리 지르면 불을 이제 번쩍 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행복하게 이제 막 즐거워하는 그런 버전입니다.
실랑하기가 검다라는 뜻이라고 그림 자체를 검게 그렸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발했던 것 같고, 다른 그림은 이거만큼 재미가 있어요. 그림 살짝 소개가 시켜드리고 1,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은 정확히 보니까. 에이, 안 보기 잘했다 싶을 거예요. 아까 그림이 비슷하죠? 감사하겠는데 묻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환갑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숲 파는 총각한테 딸제 데려가. 인형 가서 고생 좀 시켜요. 아버지한테 와서 말해요. 여기와 저쪽에서 나 데리고 나 장가 가래.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초가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위가 둘이 있었는데 미국. 그 아래 이제 초대해놓고 셋째 사회를 골리려고 지금 셋이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 대답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도 주고 답도 다 줬는데 얘가 그거 하나가 틀려요 다. 그래서 세 개를 꾸벅꾸벅 반박하면서 정답을 말하고 논식을 잘 채내고 갑니다. 근데 이게 좀 재미나요.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 예, 학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는 목이 길어서다. 그럼 왜 얘가 이제 저걸 내기로 한 거예요, 문제를. 학이 왜 노래를 잘하냐 그러면 얘가 이제 대답하게 돼 있어요. 목이 길어서다. 근데 얘가 그러면 매미는 목이 길어서 노래를 잘합니까? 그러고 반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밌어요. 저기보다 훨씬 재밌어요. 누구예요? 아버지 죽이고 오이디푸스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용이 나타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길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금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오시라고 나중에 여기 눈 뜨셨네 그냥 그대로. 예, 그랬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은 저기는 없어요. 글로벌에 있습니다. 글로벌에. 우리 지금 우리 둘이 하나 있는데 그림에 하도 그래서 애들 보기에는 익살스럽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 그것은 고학년쯤 돼야 좋은 걸 알겠는데 지네도 저렇게 그리고 이제 시작하네요. 결혼이 됐고 할머니하고 잘 지내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금덩이를 발견하는 거죠. 이건가요? 예, 이렇게 끼면 해피엔딩이네요. 좋습니다. 행정도 잘해야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빠뜨리지 마시고요. 이거 지난번에 1회부터 4회까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저기 하시는 분 보시는데 화면이 좋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뭐죠? 저기다가 참 좋아요 한 번씩들 좀 뭐라 그러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네.